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된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빨라 이 제30대와 40대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의 경우 홀로 맞이할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을 경험합니다.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난 뒤 우리 역시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갈 우리에게 자식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수십 년을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과연 모두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오래전 풍습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까지 3대가 어우러져 살던 대가족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홀로 살아가는 노년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의 30대, 40대 역시 먼 미래의 이야기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그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 곁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곁을 지키며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을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노후에 다시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을 제2의 인생, 즉 내게 온전히 주어진 싱글 라이프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가 될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얼 더 배우겠어라는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 그리고 치열하게 가정을 일구던 중년 시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노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은 그대로인데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이제 뭘 해야 하나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피부는 탱탱했으며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꼿꼿했던 20대, 30대.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참아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를 찾은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둘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만의 작은 희망이나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 준비생처럼 학원을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건강과 시간이 허락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 지식과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당신의 삶에 거대한 정서적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40살보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70살의 노년이 훨씬 더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거나 오랜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너무 일찍 은퇴하고 나서 그저 집에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혼한 자식들의 손주 양육 요청에 내 삶이 아닌 자식들 삶의 일부를 대신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이 팍팍한 맞벌이 자식들을 돕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되 결코 길지 않은 나의 노후를 온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꿈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대였을 때 50대나 60대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줌마, 아저씨, 노인이라는 획일적인 단어로 그들을 바라봤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그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과 깊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포도주처럼 깊이를 더하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고 그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와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가 되고서야 비로소 진짜 내 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니어 모델이 되어보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시니어 모델 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관련된 책을 읽고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그 꾸준함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오랜 꿈이 세계 일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어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자신감과 편안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진정한 나만의 여행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차를 렌트해서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려보고 현지인 맛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 만한 성취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알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종종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나 보다라며 불효자인 양멋대로 평가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타인들의 얄팍한 선입견과 그들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당당하고 내 삶에 만족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유독 타인의 시선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된 사람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 어떤 이들은 배우자 잃고 저렇게 즐거워도 되나 하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선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고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물론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일이 없고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다시 주어진 이 소중한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나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비혼이든 이혼이나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무조건 장남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노후에 성공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노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혼자 살 수 있다고 답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부모님들은 한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아들이나 딸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함부로 밝히지 않는 것이 훗날 홀로 되었을 때를 위한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뻗쳐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어두운 손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 수년간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혼자가 되어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자식들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을 때, 누군가 악의를 품고 접근하여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그를 은인으로 착각하고 덥석 그 손을 잡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에 나누어 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쯤은 마련되어 있어야 진정한 홀로 서기가 가능하며 그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식사를 챙겨야 할 의무감 때문이라도 혹은 다른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지만 혼자가 되면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나 편의점 도시락 혹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잦아집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은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찬 싱글 라이프라는 긍정적인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꼬리표가 붙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산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하는 생각으로 라면을 끓여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술에 의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남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고 기운이 있을 때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만남이란 사별 직후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재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을 통해 홀로 서기를 택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지역의 동호회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그 깊은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한 분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평생을 함께하던 익숙함에서 벗어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리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홀로 사는 부모의 집을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내 집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고 가며 약간은 북적거리는 것이 텅 빈 집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서로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며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남은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된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빨라 이 제30대와 40대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의 경우 홀로 맞이할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을 경험합니다.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난 뒤 우리 역시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갈 우리에게 자식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수십 년을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과연 모두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오래전 풍습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까지 3대가 어우러져 살던 대가족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홀로 살아가는 노년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의 30대, 40대 역시 먼 미래의 이야기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그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 곁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곁을 지키며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을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노후에 다시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을 제2의 인생, 즉 내게 온전히 주어진 싱글 라이프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가 될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얼 더 배우겠어라는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 그리고 치열하게 가정을 일구던 중년 시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노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은 그대로인데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이제 뭘 해야 하나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피부는 탱탱했으며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꼿꼿했던 20대, 30대.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참아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를 찾은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둘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만의 작은 희망이나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 준비생처럼 학원을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건강과 시간이 허락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 지식과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당신의 삶에 거대한 정서적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40살보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70살의 노년이 훨씬 더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거나 오랜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너무 일찍 은퇴하고 나서 그저 집에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혼한 자식들의 손주 양육 요청에 내 삶이 아닌 자식들 삶의 일부를 대신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이 팍팍한 맞벌이 자식들을 돕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되 결코 길지 않은 나의 노후를 온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꿈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대였을 때 50대나 60대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줌마, 아저씨, 노인이라는 획일적인 단어로 그들을 바라봤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그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과 깊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포도주처럼 깊이를 더하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고 그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와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가 되고서야 비로소 진짜 내 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니어 모델이 되어보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시니어 모델 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관련된 책을 읽고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그 꾸준함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오랜 꿈이 세계 일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어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자신감과 편안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진정한 나만의 여행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차를 렌트해서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려보고 현지인 맛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 만한 성취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알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종종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나 보다라며 불효자인 양멋대로 평가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타인들의 얄팍한 선입견과 그들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당당하고 내 삶에 만족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유독 타인의 시선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된 사람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 어떤 이들은 배우자 잃고 저렇게 즐거워도 되나 하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선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고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물론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일이 없고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다시 주어진 이 소중한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나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비혼이든 이혼이나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무조건 장남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노후에 성공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노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혼자 살 수 있다고 답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부모님들은 한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아들이나 딸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함부로 밝히지 않는 것이 훗날 홀로 되었을 때를 위한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뻗쳐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어두운 손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 수년간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혼자가 되어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자식들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을 때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접근하여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그를 은인으로 착각하고 덥석 그 손을 잡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에 나누어 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쯤은 마련되어 있어야 진정한 홀로 서기가 가능하며 그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식사를 챙겨야 할 의무감 때문이라도 혹은 다른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지만 혼자가 되면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나 편의점 도시락 혹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잦아집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은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찬 싱글 라이프라는 긍정적인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꼬리표가 붙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산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하는 생각으로 라면을 끓여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술에 의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남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고 기운이 있을 때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투자입니다. 5번째,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만남이란 사별 직후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재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을 통해 홀로 서기를 택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지역의 동호회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그 깊은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한 분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평생을 함께하던 익숙함에서 벗어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리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홀로 사는 부모의 집을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내 집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고 가며 약간은 북적거리는 것이 텅 빈 집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서로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며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남은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된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빨라 이제 30대와 40대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의 경우
홀로 맞이할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을 경험합니다.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난 뒤 우리 역시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갈 우리에게 자식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수십 년을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과연 모두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오래전 풍습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까지 3대가 어우러져 살던 대가족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홀로 살아가는 노년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의 30대, 40대 역시 먼 미래의 이야기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그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 곁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곁을 지키며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을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노후에 다시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을 제2의 인생, 즉 내게 온전히 주어진 싱글 라이프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가 될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얼 더 배우겠어라는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 그리고 치열하게 가정을 일구던 중년 시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노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은 그대로인데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이제 뭘 해야 하나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피부는 탱탱했으며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꼿꼿했던 20대, 30대.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참아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를 찾은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둘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만의 작은 희망이나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 준비생처럼 학원을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건강과 시간이 허락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 지식과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당신의 삶에 거대한 정서적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40살보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70살의 노년이 훨씬 더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거나
오랜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너무 일찍 은퇴하고 나서 그저 집에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혼한 자식들의 손주 양육 요청에 내 삶이 아닌 자식들 삶의 일부를 대신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이 팍팍한 맞벌이 자식들을 돕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되 결코 길지 않은 나의 노후를 온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꿈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대였을 때 50대나 60대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줌마, 아저씨, 노인이라는 획일적인 단어로 그들을 바라봤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그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과 깊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포도주처럼 깊이를 더하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고 그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와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가 되고서야 비로소 진짜 내 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니어 모델이 되어보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시니어 모델 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관련된 책을 읽고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그 꾸준함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오랜 꿈이 세계 일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어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자신감과 편안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진정한 나만의 여행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차를 렌트해서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려보고 현지인 맛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 만한 성취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알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종종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나 보다라며 불효자인 양멋대로 평가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타인들의 얄팍한 선입견과 그들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당당하고 내 삶에 만족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유독 타인의 시선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된 사람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 어떤 이들은 배우자 잃고 저렇게 즐거워도 되나 하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선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고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물론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일이 없고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다시 주어진 이 소중한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나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비혼이든 이혼이나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무조건 장남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노후에 성공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노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혼자 살 수 있다고 답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부모님들은 한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아들이나 딸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함부로 밝히지 않는 것이 훗날 홀로 되었을 때를 위한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뻗쳐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어두운 손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 수년간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혼자가 되어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자식들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을 때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접근하여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그를 은인으로 착각하고 덥석 그 손을 잡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에 나누어 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쯤은 마련되어 있어야 진정한 홀로 서기가 가능하며 그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식사를 챙겨야 할 의무감 때문이라도 혹은 다른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지만 혼자가 되면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나 편의점 도시락 혹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잦아집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은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찬 싱글 라이프라는 긍정적인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꼬리표가 붙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산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하는 생각으로 라면을 끓여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술에 의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남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고 기운이 있을 때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투자입니다. 5번째,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만남이란 사별 직후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재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을 통해 홀로 서기를 택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지역의 동호회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그 깊은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한 분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평생을 함께하던 익숙함에서 벗어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리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홀로 사는 부모의 집을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내 집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고 가며 약간은 북적거리는 것이 텅 빈 집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서로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며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남은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된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빨라 이 제30대와 40대에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의 경우 홀로 맞이할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을 경험합니다.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난 뒤
우리 역시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다 큰